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반도체 소재 연구개발시설 등 5개국 5개 기업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5개국 글로벌 우량 외투 5개 기업 대표, 천안 아산 공주시와 외자 유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미국 로맨드하스 전자재료 코리아, 프랑스 메르센 코리아, 룩셈부르크 로타렉스 코리아, 독일 아마셀지오스 에어로젤스, 대만 웅진식품 등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5개 기업은 천안 외투지역과 천안 5 외투지역, 공주 유구 농공단지, 아산 탕정 일반산단에 5년 동안 총 1억 350만 달러를 투자해 연구시설과 생산공장 등을 신증축합니다. 도는 각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 동안 1조 9,161억 원의 매출 신장과 1,950억 원의 수출 효과, 242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과 관련해 5개사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에서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충남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천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충남형 해수욕장 방역 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는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대천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방문객 체온 스티커 배부, 이중 안심콜 체계 가동, 민관협력 방역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전국 처음 도입한 방문객 체온 스티커는 몸에 부착한 뒤 체온이 37.5도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체온 스티커는 특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강원도와 전남, 전북, 울산, 제주 등 충남을 포함해 7개 시도 26개 해수욕장에서도 도입해 활용 중입니다. 도는 확진자 발생 시 동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수욕장과 업소별 안심콜을 이중으로 가동 중이며 이용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안심업소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사회적 구조 전환 가속 속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와 기본 생활 인프라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의원은 미래 농촌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3가지를 농촌 재생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은 네덜란드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한국 농정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정밀농업, 자율재배, 드론 방제, 로봇 농업으로 대표하는 스마트 농업, 순환 농업 등 네덜란드 농업 트렌드를 발표하며 토지의 규모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청년농 육성, 실용적 농업교육 프로그램, 농업 R&D 인력 양성 및 연구 품질 향상을 제안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추진된 3차례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향후 10년을 이끌 충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대전시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대전 지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9명으로 상황이 심각한 데다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 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결혼과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4분의 3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사무국과 2022년 UCLG 총회 개최를 위한 온라인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15일 협약식에서 시는 2022년 UCLG 세계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총회 주제와 프로그램 선정, 홍보 계획, 행사장 및 인력 규모, 재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UCLG 세계총회는 140여 개 가입국 도시정상과 1000여 개 지방정부 대표, UN,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시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개발, 스마트시티, 도시 간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성공적 개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총회 전담팀과 협력해 대전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로 꾸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치매 문제가 더 이상 방관만 할 문제가 아닌데요. 특히 서천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국내 인구 비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천군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 보건소가 지난 2017년 12월 주민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서천군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서천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한 치매 환자 발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천군 내 치매 환자 약 1,950명 등을 대상으로 치매 안심쉼터 운영, 찾아가는 실종 예방 서비스, 배회감지기 배부, 인식표 배부, 사전 지문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안심쉼터는 치매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이 있으며 현재는 화수목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기억누리방 외에도 ICT 인지재활실에서는 혈압 측정과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하고 VR기기와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는 실종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배회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보급해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은 보급받은 인식표를 옷에 부착해 사용하게 되며 실종 후 발견됐을 때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천경찰서에서도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배부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돼 있어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을 안심구역으로 설정하면 치매 환자가 안심구역을 이탈하거나 진입할 때 자동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식표와 배회 감지기 배부, 지문 등록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이러한 치매 관련 지원 정책들에 치매 환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분들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우호적으로 또 받아들여 주시고 서천군 치매 안심센터는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치매 검사, 배회 감지기, 인식표 신청 등 다양한 치매 관련 서비스 문의는 서천군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마량리 동백나무 숲을 찾는 가운데 관광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펜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준공하면서 설치한 이 펜스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서천군의 9대 비경 중 하나라고 꼽히는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동백나무 80여 그루와 동백정 일몰을 감상하러 오는 관광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숲으로 가는 도로변에 날카로운 쇠창살 경계 펜스가 설치돼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러 가는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신서천 화력발전소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한국중부발전이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신축이 되면서 이와 같이 펜스를 설치했습니다만 이 장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 숲으로 가는 유일한 관광도로입니다. 도로 앞에 쇠창살을 꽂아놓고 저렇게 도시 경관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또 중부발전이 전류가 흐르는 침입감지 센서를 그대로 방치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은 침입감지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는 전류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서는 전류는 전혀 흐르지도 않아요. 장력이라는 그 외곽 침입 감지 센서인데 거기 그 울타리를 넘으려고 넘는 순간 그 철사를 잡으면 그 철사가 그 센서가 있어요. 센서에 그 힘이 가해져요. 그러면은 그 센서를 통해서 탕실에서 알람을 울리게 하는 거죠. 쇠창살 경계 펜스 설치로 경관이 저해된다는 시민단체 측의 지적에 발전소 측은 보안상의 문제로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용된 그 미간 펜스는 미간 성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저희 발전소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성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향후 경관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그 침입감지 설비가 그 울타리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또 그 펜스하고 색깔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보기가 좀 안 좋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울타리 안으로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맞추고. 군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와 향후 관광 명소로서 발돋움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을 놓고 기획 구상하는 단계부터 민관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어 해당 지역 상가 번영회 측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어 추후 공간 조성이 어떻게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상가 번영회 측의 건의사항에 행정당국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를 풀기 위해 행정력을 높이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을 두고 사업 성공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일 라운제나 상가 번영회 측은 SBN 뉴스를 만나 미디어 아트폴 거리에 통일성 있는 야간 조명, 미디어 아트교 설치, 주차장 확보된 광장, 관광객 연령층 대상 마케팅 등 총 4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아트폴 거리 야간 조명 설치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금강변 전체를 연결하면 통일성 있고 자연스럽게 라운제나 거리도 홍보할 수 있는데 이를 끊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간에 그 관광객이 유입이 될 때 불빛이 연결이 돼 있다면 여기 뭐지? 궁금증 유발이 되잖아요. 장항읍, 그다음에 송림, 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그다음에 여기 금강 하우뚝 관광지, 라운제나 특화거리 그런 순환 코스가 되다 보면은 서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광객이 뭔가 거리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걸 왜 끊으려고 하느냐.
이에 대해 군은 예산 확보, 공모 사업 선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단계를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이었다며 추후 금강 하구뚝에서 동백대교까지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아트교 설치는 금강 하구뚝 부근에 한 개를 설치하고 또 다른 한 개는 라운제나 거리 근처에 설치한다면 서천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성이 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아치가 있죠, 이렇게 다리. 이거를 이렇게 두 개가 이쪽에 하구뚝에 중복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를 이 라운제나 거리 이제 이쪽에 한 군데 이렇게 대해주고. 이와 같은 요구에 군은 금강 하구뚝이 법적으로 지정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기준으로 경계를 확장해 추후 미디어 아트교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강 하구뚝 관광지 경계를 확장을 해서 하구뚝에 있는 손님들한테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차원에서 우선 첫 번째로 금강 하구뚝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의 미디어 아트교를 우선한다.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두 번째 미디어 아트교를 할 것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쌍현리 생태공원에서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완 사항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금강 에코 멀티플렉스 사업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된 광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 하다못해 조그만 그 소규모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 주차도 하고 그러면 애들도 뛰어놀기도 좋고. 이에 군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형태를 보면 어린아이들 위주의 가족 단위가 많은데 체험 놀이시설의 관광객 연령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야간 조명만 강조하기보단 아이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소규모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원에다가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체험장, 그래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소담공원과 여울쉼터에 이 미디어 아트 놀이 체험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다 야간이에요. 야간 조명. 야간이고 낮에는 아무것도 없죠. 또한 메타버스 체험관에 캐릭터 조형물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군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형성한 것이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면서 라운제나 거리를 중점적으로 보기보단 마서, 장항 지역 전체를 보고 추진한 것으로 추후 조금씩 건의사항들을 반영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타깃으로 했던 게 메타버스 체험관입니다. 거기에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즐기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 하구뚝도 갔다가 라운제로도 갔다가 장항 시내도 다 이동을 하거든요. 통 털어서 큰 그림에서 마서 장항 지역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꼭 채워나가겠다. 또한 상가 번영회 측은 지난 12일 열린 주민 간담회 발언은 사업 반대가 아닌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현실적인 사업 보완점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영회 측은 군이 이번 사업이 장항, 서천 등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구상해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후에 모두에게 좋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최종 용역 보고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군이 주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 계획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서천의 명물 한산 소곡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산 소곡주 빚기 체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쉽게 소곡주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일간의 숙성 뒤엔 직접 맛도 볼 수 있다는데요. 이 행사를 마련한 문화유산활용연구원은 체험을 통해 앞으로 소곡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문화유산활용연구원은 2021 충남 관광두레마을 육성사업의 일원으로 한산 소곡주 빚기 체험을 운영하며 소곡주의 명품 브랜드화 및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마을 단위 관광사업체 육성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한산 소곡주 빚기 체험 프로그램은 도와 군이 총사업비 500만 원을 투입해 소곡주 제조교육, 소곡주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곡주는 일단 마시면 쌀술로서 우리가
밥처럼 먹는 요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뭔가 뒤끝이 깨끗하고 청아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토론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7일 한산면 한산소곡주 체험장에서 전국 관광객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산소곡주 빚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된 찹쌀, 맵쌀, 누룩을 조합해 손쉽게 소곡주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약 100일의 숙성 기간을 거쳐 참가자에게 전달됩니다. 서울에서 참가한 한 시민은 집에서 술 빚기를 하는 것보단 현장에 와서 체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전했습니다. 지인이 여기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와서 또 과정을 들어보니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여기 양조장의 명인들 거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오 대표는 이런 체험을 통해 앞으로 소곡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3년 내지 5년간 지속이 될 건데 내년에는 병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더 부가가치가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은 7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진행되며 한산소곡주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10명 내외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지난 17일 제3회 충남 서천군 초중등 영어 퀴즈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서천 사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퀴즈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퀴즈 대회 우승자는 저학년 부문의 장항중앙초등학교 3학년 한지우, 4학년에서 5학년 부문의 서천초등학교 5학년 노관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부문에는 서천여자중학교 1학년 조은결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7일 충남 서천군 장항중학교 야외에서 제3회 서천군 초중등 영어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퀴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서천 사람들은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장학금을 전달해 서천 지역 내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퀴즈 대회를 연 이유는 지역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돼서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면 지역 아이들이 모두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룰도 배우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또 애들 협동심 그런 것들도 많이 키워주고 싶어요. 또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치고자 주최 측이 김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사진들이 겨울 내내 이제 김을 한 600여 박스를 판 그 수익금으로 우리 장학금 12명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함께하는 거를 이제 깨우쳐주고 싶어서 우리 이제 이사진들이 이런 대회를 만들었어요. 서천군 초중등 영어 퀴즈 대회에서 저학년 부문의 장항중앙초등학교 3학년 한지우 학생, 4학년에서 5학년 부문의 서천초등학교 5학년 노관규 학생,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부문에는 서천여자중학교 1학년 조은결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퀴즈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한 학생은 작년에 이어 참가한 대회에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 기분 너무 좋고요. 작년에도 여기 이거 했었는데 작년에는 빠르게 탈락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1등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해서 순위권 안에 들고 싶어요. 이날 서천군 초중등 영어 퀴즈 대회에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서천 사람들은 이날 수상한 학생들에게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4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천군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서천군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해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중앙으로부터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대책 우수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받습니다. 군은 일자리 정책 전달 체계를 통합한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과 청년 경제 자립을 위한 삶기술학교 운영 등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에 맞는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수상에 따른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충남 서천군 판교보건지소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이동재활 서비스에 대해 지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이고 운동이 부족할 경우 근육이 굳어져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나 교통여건 및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찾아가는 이동재활 서비스는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 등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질환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운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활장비를 가지고 가정에 찾아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1월까지 시행 예정이며 3월부터 현재까지 9명에게 32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기산면이 지난 14일 현장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산면은 이달 7월 초부터 노인 일자리 대상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 상담실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 안내와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수출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평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에 기산면 맞춤형 복지팀과 상담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돌아보고 기관의 경영성과 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환경부와 합동해 경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은 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관 경영 성과가 미진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기관의 정체성,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하여 기관 경영 전략에 담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서천군 장항읍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15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협력을 통한 노후 방충망 교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한테크의 재능 기부로 시작된 이번 나눔은 무더위에도 방충망이 허술해 문을 열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움을 덜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진행됩니다. 방충망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여름만 되면 모기, 파리 등 벌레들 때문에 불편했는데 올 여름은 시원하게 문 열고 지낼 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서천초등학교에서 2021년 상반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참여아동 비만율 66% 감소 및 건강지식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은 총 16회로 구성되어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 영양교육, 실습 활동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건강식습관 형성을 돕는 등의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